점집을 찾아서 이 사람이 배신하진 않겠죠. 바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말입니다. 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면 이번 계엄 사태 핵심은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먼저 그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수사단 별도로 꾸리려고 하신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려 하셨나요? 계엄 해제 2차 계엄도 모의하셨나요? 검찰로 송치되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가장 최근 모습, 사실 공식석상에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잡힌 건 처음이라서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검은색 불태 안경에 두터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김용현 전 장관의 핵심 인물, 이번 이 비상계엄을 설계한 밑그림을 그린 걸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는데, 이현정 의원. 네. 근데 특히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습니까? 이 질문에 잠깐 그 취재진을 응시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아마 검찰에 출두할 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기자를 아주 그냥 째려보는 그 장면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신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 치명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할 때 아마 이 눈빛을 보이면서 특히 아마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뭔가 기자에게 이야기를 할 것처럼 예.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차에 타는데도 좀 더 버티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 질문이 본인에게 가장 어쩌면 불편하고 또 핵심적인 어떤 사안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종수 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즉 사살이라는 이야기, 또 NLL 북한 도발이라는 이야기. 이게 왜냐하면 이번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아마 핵심적인 부분들, 즉 이번에 모든 것들을 기획했다라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될 경우는 굉장히 아마 중대한 사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황급히 이제 수사관들이 일단 태우는 바람에 말은 못했지만, 그러게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찔리고 또 가장 치명적인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눈빛을 째려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혹은 북방한계성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습니까? 이 질문에 한 3초 정도 기자를 응시하는, 그동안에는 과거 자료 영상과 혹은 사진으로만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만날 수 있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검 검찰로 넘겨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모습을 아마 처음으로 실물로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이겁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당시, 본인이 설계할 당시에 점집을 운영했던 노상원 전 사령관조차도 2년 전부터 전라북도 군산의 한 무속인을 수십 차례 찾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사람들의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건데요. 그 군산의 무속인이 오늘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엄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래서 이렇게 군인들을 계속 물어봤었나? 김용현 씨가 배신할 상이냐고도 물어봤다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이 사람이 뭔가 됐을 때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조금 물어보셨어요. 김용현도 그냥 일반적인 군인이었더라면 제가 기억을 못할 텐데, 나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선후배지간이고, 이 사람이 뭔가 조금 풀리면 내가 다시 거기에 가서 뭔가 움직일 수 있을 기회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굉장히 믿음이 두터워 보였고요. 이 사람이 뭔가 되면 나를 끌어줄 거라는 확신이 조금 많이 강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굉장히 큰 장군님이세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자면 경찰로 따지자면 일반 경찰은 아니고요. 거의 경찰청장이세요. 이게 했더니
나는 군인이다. 그래서 전 처음에 군인인 줄 알았고 옷을 벗은 줄은 몰랐고 근데 신기가 너무 많으시고 책으로 푸는 거를 공부를 조금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건데요 했더니 사실은 내가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은 그걸로 벌이를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제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여러 얘기를 했던 무속인 이선진 씨인데 글쎄요, 이 계엄의 전말을 이 무속인을 통해서 듣고 추론한다는 게 참 얼마나 참담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만나볼게요. 김지륵 대변인. 네. 노상원 전 사령관이 한 이 군사의 무속인 저 이선진 씨를 한 수십 차례 찾았다고 하는데 김영현 전 장관의 사주가 배신할 쌍인가? 이걸 꽤 많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믿고 따라서 함께 뭔가를 도모해도 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보살, 햄버거 보살도 본인 사주는 잘 못 풀었거나 그래서 결국은 다른 무속인에게 자신에 대한 것을 물어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좀 얼치기였는지 이런 분의 말을 믿고 또 이 실제 계엄을 함께 모의에 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 정말 좀 황당하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결국은 이분이 지금 군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주요 지휘관을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결국은 이 노상원 씨의 한계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금 노상원 씨가 김영현 전 장관이 뭔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맹목적인 충성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물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거에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있지만 서로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저 무속인 이선진 씨 취재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뭐 저희 채널A 카메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저렇게 모여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글쎄요 안산에서 군산까지 한 대략 160km 정도 되는데 2시간 넘게 걸려서 가서 뭘 물어봤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고 어떤 걸 물어봤는지를 많은 기자들이 저 무속인에게 물었고 그만큼 취재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김영현 씨의 사주가 배신할 상인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 잘 돼야 복귀한다. 글쎄 이걸 보면 아까 김지륵 대변인 말처럼 본인의 승진, 입신양명, 복귀를 위해서 김영현 전 장관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뭔가 오래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 이런 정황들도 읽을 수가 있는 겁니까? 참 참담합니다. 이 국가적인 중요한 일인 이 비상계엄 사태에 왜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등장하는지 참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종교나 무속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불안감을 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불신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주로 정치인들이나 뭐 예. 기업의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많이 이제 의존하는 게 뭐 사실 현실입니다. 뭐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도 그랬고 낸시 레이건 여사도 그랬고 뭐 심령 수사를 항상 옆에다 끼고서 정치를 했던 뭐 그런 외국의 경험도 있고 뭐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정말 요승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 노상원 씨도 결국은 김영현 전 장관이 뭔가 성공하고 자기가 신뢰가 가져야 자기가 어떤 성공하는데 그걸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무속을 하면서도 못 믿으니까 결국은 또 다른 무속인에게 그거에 대한 또 이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고 예. 이들이 실제로 날짜도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잡고 모든 계획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했다는 게 과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진 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이 시중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뭐 또 나름대로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게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저는 참담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참 이게 이런 사람이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플래너였다는 거 그리고 본인도 김용현 전 장관을 믿지 못해서 또 다른 무속인에게 의존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비상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도학 의원님, 저기 지금 내용에 보면 이 오늘 무속인이 얘기를 하기를
현역 군인 수십 명의 사주를 적어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에 군인 10여 명 사주를 적어와서 물어봤고 이 사람이 뭐 끝까지 갈 사람이냐 배신할 사람이냐 물론 본인이 불명예 전역을 했기 때문에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걸 좀 물어볼 수는 있되 이들이 함께 계엄을 모의해서 같이 갈 사람이냐 이런 것도 좀 타진해 본 건 아닌지 어떻게 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단순히 그냥 일을 하려고 했었더라면 저렇게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일을 모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한 명만 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일이 틀어지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하는 것인데 그 예. 쿠데타가 실패하는 순간 모두의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탈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물어봤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2시간 반 만에 그 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인해서 끝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설픈 계엄이었다라고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깊은 상태로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노 사령관이 자신 스스로의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탈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신내림을 받은 분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기 확신, 자기 체면을 걸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게 지금 저 화면이요. 실제로 이 무속인 이선진 씨가 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주고받았던 뭐 직접 방문한 것 말고도 통화했던 통화 녹음까지 목록까지 좀 공개하면서 저렇게 사주 군인으로 저장이 돼 있네요. 2022년 2월 7일부터 노상원 전 사령관이 2019년부터 이 점집을 운영한 걸 알려졌으니까 본인이 3년 동안 또 점집을 운영하다가 그로부터 3년 뒤에 또 군산의 무속인 찾아가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 주변에 있었던 뭐 군인들 혹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사주를 물어봤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질문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질문도 했다는 건데요. 그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도 보니까 윤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뭐 알려진 거랑 다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이제 그게 왜 나온 얘기였냐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 뭔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물어보시길래 여쭤보시길래 제가 이제 김건희도 저한테 점을 보러 올려나 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가 다 마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예요 했더니 굉장히 단호하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의 생년월일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게 시점이 어느 정도? 그날 이제 A4 용지를 갖고 온 날이었는데 아마도 2023년도였고요. 한 중반기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일종의 정보 장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김김부 대변인님. 네. 원래 윤 대통령의 그 생일이 대중에 알려진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노 전 사령관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가서 뭔가 여러 가지 계엄들을 준비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요. 저도 뭐 제가 대통령 그 생년월일을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많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다른 실제 생년월일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하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힘든데 예. 우선적으로 이분 그 무속인 이 씨의 증언이 맞다고 한다면 예. 어떻게 보면 이분 자체도 노상원 씨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위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계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싶은 거는 믿고 믿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거든요. 예. 결국 이거는 저는 무엇보다도 계엄이란 것 자체는 지금 2024년도에 발동되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신념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또 무속 보살이라 일컫는 사람이 다른 무속인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자신감을 찾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봤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엄의 어떤 요건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라고 한 규정 자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납득이 될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무속인의 말이 맞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그럼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동네 아이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게요. 무엇보다도 야당에 대해서 국헌 문란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제 발동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만약에 진짜 이게 저는 부인하고 싶은데 예. 맞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만약 맞다면 과연 이제 대통령이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리고 노상원 씨가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저희한테는 진짜 뭐랄까요 한없는 어떤 슬픔이라고 할까요? 뭐 현실을 제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예. 한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그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김기용 부대변인 말씀처럼 저 무속인 이선진 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저 군사례 무속인 저분이 이 계엄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준비 과정을 갖췄는지는 좀 미뤄 짐작컨대 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1989년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작전과장, 노상원 전 사령관은 대위로 함께 군무를 했고 2007년 육군참모총장 시절 실에 같이 비서실장과 과장으로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수방사에서 경호처 군사관리단을 일했다. 믿을 수 있는, 물론 민간인이고 불명예 전역을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노상원 전 사령관뿐 아니겠냐. 근데 앞서 나갔던 화면을 다시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오늘 중에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 무속인이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무속인 네. 입장에서. 그랬더니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서 탄핵될 일이 없을 것이다. 일종의 불안감도 있지만 탄핵될 거라는 예언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계엄을 준비하는 듯한 얘기까지 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상황이 어려우면서 사실 저는 뭐 무속인이 할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일반적인 뭐 정치 전문가들도 충분히 저런 전망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굳이 뭐 사주를 봐서 저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 저 심정이 사실은 윤 대통령의 어떤 이 심리적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여당도 자신의 정당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또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나 어떤 탄핵 이 문제로 압박을 해오죠. 자, 저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와 또 정책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계속 본인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마지막에 어떤 그 힘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비상대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거듭해서 몇 차례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언뜻 내비쳤는데 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반대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공감을 표해준 사람이 바로 김용현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군인들이 그거 따르겠습니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이 안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의 탈출구는 결국 예비역들인 거죠. 예비역 중에서도 약점이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불명예 전역한 사람들, 이걸 기회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입신양명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예. 그리고 또 승진에 목말라하는 어떤 현역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팀을 만들고 바로 그게 이야기했던 노상원 씨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계획, 즉 이런 어떤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이 계엄을 발동해서 한번 체제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면 나도 대통령실 갈 수 있고 당신들도 승진할 수 있다. 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확정 평양으로 결국은 자리매김하면서 예. 대통령, 국방부 장관, 노상원 이어지는 확정 편향의 어떤 이 가진 사람들끼리의 어떤 이 고립감 예.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결국은 저는 비상계엄이 일어났다는 걸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모든 과정들이 보면 이 사실은 이제 레드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윤 대통령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고 다 그럴 예스맨이었다는 말씀이네요. 힘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 국가적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글쎄요 김용현 전 장관도 계엄의 전말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고 무속인에게 얘기하고 다녔는지 이걸
김영현 전 장관 스스로도 상상이나 했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김진욱 대변인.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뭐냐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이후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민간 신문이니까 뭐 군대 경내엔 들어올 수 없다면. 응 상원아 이제 뭘 더 어떻게 하겠냐.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다. 살 길을 찾아야죠.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다. 두 사람이 이런 통화를 한 것으로도 전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김영현 전 장관하고 노상원 씨가 이날 처음 통화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계엄이 있기 며칠 전 11월 30일 날 아침에 그 노상원 씨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공관으로도 비밀 손님으로 다녀왔다라는 것들이 이미 수사 결과에서 발견이 됐고 예. 그 이후에 소위 12월 1일, 12월 3일 날 햄버거 모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노상원 씨가 본격적으로 이 비상 계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12월 3일 밤에 계엄이 선포가 되고 예. 그다음에 12월 4일 새벽 01시경에 국회에서 이 계엄이 해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때부터 이 노상원 씨하고 김영현 전 장관은 굉장히 분주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사실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그 대통령이 이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합참의 결심 지원실이라는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한 30분 정도 머물기 전과 후에 이 노상원 씨가 김영현 전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상원아, 야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노상원 씨가 이제 그럼 살 길을 찾아야죠라고 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살 길이 무엇일까? 이미 계엄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살 길은 각자 도생일 것이냐 아니면 제2의 계엄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집을 운영했던 노상원 전 사령관조차도 또 다른 점집을 찾아서 계엄의 전말과 여러 불안감 혹은 본인들의 계획들을 털어놨다. 그 무속인의 증언 얘기를 앞에서 만나봤다면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죠. 바로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점집에서 나온 그 수첩 메모 얘기요. NLL의 북한 공격을 유도하겠다. 그럼 그 수첩 내용이 정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아이디어, 단순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김영현 전 장관 혹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 이 여부일 건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한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다라고 하기는 억측일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사살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확률이 있다고 봐요. 한동훈도 본인이 체포돼서 죽을 수 있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건 단어가 뭡니까? 우리는 사살이라는 단어 너무 끔찍해서 못 쓰잖아요. 근데 죽을 수 있다는 의미 속에는 뭐겠습니까? 그런 것도 내포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일단 수첩 속에는 사살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게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인정한 사실이에요. 근데 김경부 대변인, 사살. 뭐 물건도 아닌데 수거 대상. 네. 물론 본인 진짜 수첩에 그냥 끄적였을 수도 있는데 이 수첩 내용 60페이지에서 70페이지 정도가 일부는 실행하려고 했거나 실행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살이라는 것들이 대통령 혹은 김영현 전 장관과 공유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적으로 그 사설이라는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생각, 계엄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한 어떤 논의가 된 것들을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이 내어진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는 수거라는 표현이 우리가 체포라는 단어보다는 굉장히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예. 사살을 한 다음에 시신이 됐을 때 그거를 수거한다는 표현이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어떤 은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예. 과방위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암살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 정도까지 지금 이런 혼란한 상황에 편승을 해서 예. 이런 얘기를 무책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국회 과방위에서 김어준 씨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속된 말로 이제 판을 깔아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이렇게 상상의 영역이 현실화되는지 물론 이건 아직까지 팩트는 아니지만 예. 이제까지의 어떤 수사와 보도되는 언론의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 밑에 나오는 내용 중에 1, 2, 3번이요.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안에 머릿속에 있던 내용 중에 1번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3번은 하려고 시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2번은 실제로 국회 봉사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단순한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그냥 혼자 적어놓은 것 치부하기에는 여러 정황들을 무시할 수 없는 작지 않은 단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직접 작성한 저 수첩 메모, 점집에서 발견된 수첩 말고도 또 다른 문건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씨 수첩도 수첩이지만은 12월 3일 오후에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상원이 준비한 문건을 이렇게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노상원이 손으로 작성한 수첩, 그거는 여러 가지겠죠. 뭐 김용현하고 통화를 한 결과랄지 자기 구상이랄지 아니면은 자신의 비선 조직과 회의 결과 혹은 윤석열 쪽과의 같이 다른 뭐 정보사령관이나 다른 사령관들과의 그 회의 결과를 그렇게 쭉 적어놓은 것일 수 있죠. 조각조각. 김병주 의원 얘기는 뭐냐면 문장보다는 자기만 알 수 있도록 비밀 예정은 정보사 특유의 블랙 요원 스타일이어서 이게 뭐 자기만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도 좀 주목해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작전을 하면서 사실상 문건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작전의 특성상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건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유한 뒤에 그것을 파쇄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어딘가에는 전 사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지금 나오는 사살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께 이미 포고령에서 공개됐던 단어들 중에 예를 들면 처단한다. 뭐 이런 단어들도 있었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포고령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가 굉장히 무시무시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니 사살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북파 공작원 HID라고 하는 특수부대원들이 남쪽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마치 북한이 남한 쪽에 넘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해서 결국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 특히 저는 야당 인사들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엮어가지고 목숨까지 위협하려고 했었다. 그것이 저런 계획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대명천지의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 초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하나 둘씩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야, 이 조사는 정말 빠르게 이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밀 예정은 블랙 요원 스타일이다. 잠깐만요. 제가 이동학 의원 대신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그 이동학 의원 이제 오른팔 수술을 해서 지금 이제 약간의 비교적 자세가 비교적 조금 좀 비뚤어진 거 이런 거 좀 양해 말씀을 제가 대신 할게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네네네. 네, 좀 나아지고 있다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의 잠깐 뭐 미리 좀 알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이게 그 수첩 말고요, 이현정 의원. 네. 그 판교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다시피 노상원 전 사령관 혹은 그 김용현 전 장관이 판교의 탱크 부대장 혹은 여러 집결을 시켜놓고 뭔가 준비 작업도 했다. 여기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배포한 문건도 중요하다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김을 불어넣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 노상원 씨가 사실상 모든 계획을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입안했던 그런 어떤 흔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상원 씨가 이 원래 777 부대 장을 했어요. 이 777 부대라는 게 대북 감청 부대입니다. 대북 감청 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지금 이제 NLL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예. 그 분야에 꽤 아마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나름대로 어떤 계엄이 터졌을 때 일단은 요인들을 체포하고 요인들을 어쩌면 감금하고 또 여기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선관위 어떤 서버를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풀고 수사하는 한 과정들 그리고 요인 체포하는 그런 과정들 그거는 이제 주력 부대가 바로 이제 HID라든지 여기에 예. 지금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예전에 정보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그 내부 시스템이나 이런 과정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부에 누구를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이 욕망이 있다. 지금 저 친구는 승진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이런 임무가 주어지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내부적으로 잘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지금 박선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본인도 이 문건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들을 내걸고 아마 이제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예. 참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국가적인 어떤 대통령의 통치권 자원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계획이나 실행 과정도 보면 이 정말 이 공식 라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지금 보십시오. 벌써 별이요. 지금 구속된 별만 17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전부 다 감옥 가는 중대한 문제잖아요. 예. 근데 저 중대한 문제를 왜 저렇게 예비 엮인 사람이 나서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지시를 하고 거기에 또 동조를 한 것인지 이게 우리가 하나회 이후에 군내 사조직이 사실 다 해체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정보사가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새로 엮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흔적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병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이런 것들을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